여보세요?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저 아줌마 아닌데요? 냉장고에 한우 체크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으시고. 달랑 만두 한 봉지 남았구만. 뭔 개소리야. 지금 바로 물 올리시면 시간 딱 맞겠네. 아니 일단 물은 올리는데요. 뭔 시간이 딱 맞아요?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 파이팅! 아니 아줌마 누구신데요 진짜. 한국인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5.1개로 세계 1위, 2, 3위를 차지한 네팔과 베트남보다 무려 18개나 많이 먹는 양이죠.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라면을 먹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회를 파악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정도니까 우리는 라면의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의 교양만두, 민속음식 라면사 시작합니다. 때는 1961년 서울. 보험회사의 사장인 남자가 시장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무언가를 사 먹는 모습에 뭐 하나 싶어서 줄을 섭니다. 긴 기다림 끝에 받아든 음식의 비주얼이 이거 벌칙인가요? 그래 뭐 먹고 죽기야 하겠... 단추가 여기서 왜 나와? 담배꽁초? 씹던 껍? 뭐야 이거? 남자가 먹은 이 충격적인 음식은 바로 꿀꿀이죽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잔반으로 처리했던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만든 이촌동과 해방촌 등의 지역에서 먹었던 음식이죠. 잡다한 걸 모아서 끓이니 식중독에 걸리는 건 다반사. 하지만 이마저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카오스에 빠지면서 문득 일본에서 먹어봤던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일본에서 안도 모모후쿠가 개발한 치킨 라면이라고 하죠. 면을 봉지에서 꺼내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완성되는 방식이었는데요. 2차 대전 이후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인들이 만든 이 라면 제조법을 남자는 우리나라에 들여와 대량 보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즉시 보험회사를 때려치고 라면 회사를 차리는데 이 남자가 바로 한국 최초의 라면 회사인 삼양라면의 창업자 전중윤이었습니다. 전중윤은 일본에서 전수받은 기술로 1963년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을 출시했죠. 광고 아닙니다. 제 원픽 라면은 짜파게티. 출시 당시의 삼양라면 가격은 10원, 당시 김치찌개가 30원, 커피가 35원, 짜장면이 40원이었다고 하니까 가성비는 나름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아무튼 꿀꿀이죽에 비해서 개꿀이었던 라면은 출시되자마자 미친듯이 팔리기 시작했고 전중윤 씨는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는 그냥 제 망상이었고요. 기대와 달리 라면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라는 비단을, 면은 무명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라면이라고 하면 비단실이라는 섬유가 떠오르니까 거부감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처음 보는 꼬불꼬불한 면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라면을 밀고 나가기로 한 남자, 그는 길거리 시식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공원과 시장, 공사판 등 길거리에다가 솥을 설치하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 건데요. 난생 처음 맡아본 냄새였지만 이미 한국인들에게 심어져 있는 것이 분명한 라면 DNA.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치명적인 냄새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리고 그 후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쌀 대신 잡곡밥이나 분식을 먹도록 장려하는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실시했는데요. 칼국수나 수제비처럼 반죽과 육수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던 라면은 혼분식 쌉가능이었고 서민 음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운동에 발맞춰서 삼양기업과 배우연기자협회가 협약을 맺고 배우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주는 고급 분식집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당대 톱스타였던 신성일과 문희, 엄앵란이 순번을 짜서 라면을 끓였다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공유가 라면을 끓이고 전지현이 서빙까지 해주는 그런 분식집이 있었던 거죠. 당번 날에 불참한 배우는 벌금까지 내야 했다고 합니다. 포장지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한국 라면은 닭국물을 베이스로 한 심심한 맛이었습니다. 싸대기도 김치로 만든 한국인들에겐 뭔가 아쉬운 맛이었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고춧가루를 넣어보라고 직접 조언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점차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운 양념이 들어갔고 오늘날의 얼큰한 라면으로 진화했는데요. 경쟁사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1965년 롯데공업에서 롯데라면을 내놓으면서 도전장을 내밀었고 10년 후에 출시한 농심라면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로 대박이 나자 사명까지 주식회사 농심으로 바꾸면서 롯데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1980년대는 그야말로 라면의 전성기, 발로 비벼도 맛있다는 팔도 비빔면과 외국인들이 들으면 경악하는 너구리, 위대한 라면 짜파게티도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광고 쌉 가능합니다. 그리고 1986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는 마케팅과 함께 사나이들을 울린다는 신라면이 개발됐죠.
앞서 한국인들이 처음 라면을 봤을 때 꼬불꼬불한 면에 이질감을 느꼈다고 했었는데요. 이 꼬불꼬불한 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면을 일직선으로 쭉 펴서 이으면 길이가 40m로 무려 아파트 13층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이 많은 양을 봉지에 넣기에는 부피가 적은 꼬불면이 유용했던 거죠. 또한 직선인 면들보다 충격에 강해서 유통 과정에서 파손을 줄일 수 있었고 면발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니까 끓일 때 들러붙지 않고 빨리 익습니다. 유독 노란색인 라면 면발을 보면 기름에 튀겼으니까 노랗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노란빛의 정체는 바로 비타민. 1980년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라면의 인기가 폭발하자 라면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라면을 먹으면 각기병에 걸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이때부터 라면 회사들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비타민 B2를 첨가하게 됐고 그때부터 라면 면발이 노란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초기의 라면은 모두 네모난 모양이었는데요. 문제는 원형인 냄비에 라면을 넣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모서리 때문에 빡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에 1982년 농심에서 국내 최초로 원형 모양의 라면인 너구리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형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생산 라인의 교체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때문에 섣불리 교체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았다고 하죠. 어렸을 때 몰래 생라면을 부셔서 먹다가 엄마한테 맞았던 적 없으신가요? 라면의 과자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71년 삼양식품에서 라면 과자를 개발했는데 1년 뒤에 뽀빠이로 개명을 합니다. 이 뽀빠이는 시판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몰았는데요. 하지만 큰 인기 뒤에는 항상 루머가 쫓아다니는 법. 뽀빠이는 빨갱이가 만든 과자라는 황당한 루머에 휩싸입니다. 뽀빠이가 하고 있는 머플러의 붉은색과 팔뚝에 새겨진 단 모양의 문신이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망치와 낫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논란으로 뽀빠이는 대대적인 문신 재거수를 받았고 이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검은 머플러와 밋밋한 팔로 인생 2회차를 살게 됐죠. 이에 질세라 롯데에서도 1972년 라면땅을 출시했는데요.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2001년 쫄병 스낵으로 재탄생합니다. 1999년에는 오뚜기에서 뿌셔뿌셔를 출시했는데 당시 진짜 라면 같은 모양과 스프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과자를 끓여 드시는 해프닝도 많이 있었죠. 여기서 잠깐 엄마의 잔소리 레퍼토리 중 하나인 이 말. 라면 방부제 덩어리야. 그만 쳐먹어. 여러분, 사실 라면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갑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조직 자체의 수분 함량이 12%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라면은 공정 당시 면을 기름에 튀길 때 수분이 거의 증발해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멸치나 미역 등 해산물을 건조한 후에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는 식품 보관의 원리와 같은 것이죠. 또한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라면 스프에는 MSG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반박할 여지가 조금은 생기는 거죠. 지금쯤 현기증이 나시겠지만 라면이 뭐 보양식은 아니니까 적당히 드세요, 여러분. 그동안 라면은 사나이를 울리기도 하고 요리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양손잡이가 되는 기적을 선사하기도 했으며 소중한 친구를 죽여버리고 싶게 만들기도 했고 함께 먹으면 사랑하게 되는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광고 한 번만 맡겨. 닥쳐 좀. 교양 만두였습니다.